클로버스 안녕. 학원 산업이 점점 망해가는 이유.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 못 사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 교육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시절, 엄마가 돈 없다고 학원 다니지 말라던 그 시절. 그 시절에 학원을 나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그 시절 학생들은 그 선생이 아니면 듣지 못할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선생님의 퍼포먼스식 강의는 정말 탁월했고 그것을 통해 선생님은 자신의 지식을 분출했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마치 가뭄에 단비 오듯 그 선생님이 지식을 분출할 때 학생들을 그것을 한 방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였다. 이 시절 선생님들은 정말 할만 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지금도 대학생 이상 어른들을 위한 강의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지만 지금 초, 중, 고를 위한 학생들을 예로 들어보자. 지금은 그곳이 아니더라도 또한 그 선생이 아니더라도 여러 선생들로부터 비슷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 옛날 스폰지처럼 빨아들였던 그런 학생들은 이미 학원에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가격도 더 싸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대신 인강을 듣는다.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은 대부분 인강을 듣고 있다. 지금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어렸을 때 캔세라세라 많이 논 애들, 학원에 강제로,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한 나머지 학원에 강제로 등록시켜진 아이들도 많다. 이런 애들은 지식 전달 이외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리 기능이다. 관리 기능. 재시험, 집에 못 가게 붙잡아 두는 것, 숙제 안 해오면 남기는 기능. 이런 기능들 때문에, 이러한 관리 기능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고는 2배가 된다. 선생한테 대들고 욕하고 그것 때문에 집에 선생이 전화 걸면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훈계라도 하면 선생이 아이한테 못할 말을 한다는 둥, 욕을 한다는 둥, 이런 말이 더 많이,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점점 힘이 들어서 급기야는 학원 강사 일을 때려치게 됩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서 2명이 정말 공교롭게 2명이 생물 선생이었어요. 그것도 서울에 한 명은 고등학교고 한 명은 중학교인데 서울에 있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의 생물 선생이었는데 생물 선생이어서 이게 중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3이라도 맡을라 치면은 이것도 이미 10수년 전 이야기인데, 다른 공부하는 애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가 우리 애 대학 가는 거 책임질 거냐 이러는 둥. 그래서 그 꼴이 싫어서 결국은 학교 선생을 때려치게 됩니다. 학교 선생을 때려치고 약대를 들어갔어요. 약대를. 그러니까 생물학과 나온 사람들이 약대를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약대나 의대 이렇게. 이것도 10수년 전 일이에요.
아무튼 약대를 들어가서 결국은 약사가 됐어. 약사가. 아무튼 엄마들의 이런 등살, 학생들의 이런 등살에 못 이겨서 멘탈이 좀 약한 그런 선생님들은 급기야는 때려친다. 그러면 그 자리를 어느덧 지식 전달은 못하는데 이런 엄마들의 니즈를 살살살살살살살살 맞춰줄 줄 아는 새로운 선생들이 등장한다. 이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말, 나도 잘 몰라. 그냥 외워. 근데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이 선생님들 자신도 모르는 거지. 이게 왜 그런지. 그런데 중요하다는 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 그냥 외워.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혹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선생은 알지만 애가 너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올지도 모르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야,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외워라. 뭐 이렇게 밑줄 쳐주고 외우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 수준이나 아이들 수준이나 결국은 비슷비슷하게 되어 간다. 실제로 제가 많은 제 주변인들과 얘기를 나눴던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제 의견에 동의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1980년 이전? 근데 80년까지는 안 되고 제 느낌으로 한 1978년? 뭐 요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태어난 선생들이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1978년 이 이전 세대는 사실 막 대도시 아니면 학원이 그렇게 많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혼자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러한가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뭔가 좀 공부를 하다가 고민이 생기면 이거를 타파해 보려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묻고 여러 책도 보고 이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깨우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깨우친 거는 영원히 뇌에 박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깨우친 걸 또 이렇게 전달하듯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선생이 좀 더 잘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80년대, 90년대 이후로 태어난 그런 학생들은 보통 학원을 다녔고, 대부분은 학원을 다녔죠. 학원에서는 중요한 걸 이렇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얘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이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외워라.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선생은 중요한 거 밑줄 쳐주고, 중요한 자료 주고, 애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그걸 자동적으로 그냥 외우는, 그냥 선생이 준 거 중요한 거니까 외운다. 뭐 이런 거. 뭐가 중요한 건지 본인이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교육받았던 학생들이 어느덧 이제 선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가 하고, 고뇌를 안 했다는 거죠. 예.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고민을 안 해보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학원이 중대형, 그러니까 대형이라고 하면 인터넷 베이스로 막 뭐 메가스타디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선생이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가르치는 이런 학원들은 점점 사라지고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아이들을 과외식으로 가르치는 프리미엄 강사들, 그 정도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대차적인 그런 학원 인더스트리 이쪽은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붐이었던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